사실 오늘 저도 삼각형을 하려고 했어요. 같이. 그랬어? 삼각형을 하려고. 미안해. 아니야, 해도 돼.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나 우리 이거는 해. 뭐냐면 내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각형이거든. 맞아. 그것도 그래. 삼각형이 그 다음에 나왔어. 삼각형부터 딱 나와. 야, 근데 이게 너무 불성실해. 불성실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불친절해. 불친절하다. 이거 너무 센 개념이야. 왜 그러냐? 사실 근데 하기 싫지도 불친절해. 불성실하고. 갑자기 하기 싫지래. 뭔 말이야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배운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정원 자체가 내가 해석하는 맛인 거지. 이걸 해석하라는 것뿐 처음에 들어가는 거야. 삼각형부터 나오면 먼저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자. 근데 이게 깨달음이 이런 거라서 그런 것 같긴 해. 딱 온 거야. 이거서부터 딱 와야 이제 뭔가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는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아까 말한 거 누나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삼각형을 딱 그린다기보다 이게 딱 머리에 딱 떠올릴 때 그게 이제 그 투자를 내가 이제 하고 경험하고 나오는 어떤 상이 된 거지. 이걸 했을 때. 근데 이제 회원님들 중에 이거를 왜 이런 삼각형도 있지 않냐? 왜 굳이 역삼각형이냐?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 왜 이게 이렇게는 안 그릴까? 왜?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반대잖아. 100% 올라가면 몇 프로 떨어지면 50%. 50%야. 이게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50% 떨어지면 100%거든. 왜 이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은 또 안 그릴까? 그냥 저거는 너무 자연스러워 이것도? 아니 왜 올라가? 상관이 없잖아. 네? 저 꼭지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왜 없죠? 아니 계속 근데 얘도 계속 언제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100%라는 점에서 위에도 그려.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왜 굳이 역삼각형부터 가냐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하락할 때는 정신이 혼이 빠져가지고 생각을 못 하거든. 올라갈 때는 혼이 안 빠져? 빠져. 아니 대중은 올라가는 게 힘들까 떨어지는 게 힘들까? 떨어지는 거. 누나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이게 확률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 언제 팔지 모르거든. 얘는 떨어지면 뭐라고 들 것 같아 대중. 장기 투자한대. 근데 이거는 올라가잖아? 야씨 언제 팔아야 돼? 올라가는 건 사실 더 힘들어. 올라가는 거. 나는 올라가는 게 힘들더라고 나도. 왜냐면 올라갈 때 왜 힘들어? 매집이 안 돼.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게 고수거든. 떨어질 때 매집하는 건 이거 장기 투자야.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보다 더 싸졌네. 좋은 기업이 더 싸졌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고 더 사. 그렇지 않아? 떨어진 기업을 더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 선생님은 올라갈 때 투자 더 많이 사신다고 하잖아. 올라갈 때 더 많이 못 산다고? 맞아. 보통 떨어지는 걸 더 많이 산다니까? 맞아. 그 비중이 꽤 커져.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맞아. 지금 이게 그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러네. 근데 올라가는 것이라는 게 이거는 그래도 제자리라도 가면 잃지라도 않잖아. 이건 잃는 과정이잖아. 내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잖아. 이거 바닥을. 근데 얘는 바닥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닥을 많이 파야 그 건물이 탄탄해지는 것처럼 그 과정인 것 같아. 하지만 이거는 오만해질 수도 있어. 올라간다는 가정을 깔고 가잖아. 오만하지. 오잖아. 올라가는 거 가정을 깔고 가잖아. 근데 얘는 떨어지는 걸 가정을 깔고 간다고. 근데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왜 사 주식을? 오를 것 같으니까. 대중은 주식을 왜 사냐고 피터리치 가잖아. 오를 것 같았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게 다야.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여 그냥. 오를 것 같다는 이유를 붙여. CEO가 좋아서 매출이 잘 나와서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이유를 붙이는 거지. 그 내막에는 뭐가 있다? 오를 것 같아서야 그냥.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를 것 같아서라기보다도 그냥 여기에서 왜 사죠? 대중은 오를 것 같아서 사잖아. 그렇잖아. 오를 것 같아서 사잖아. 네. 우리 왜 사요? 우리는 왜 사요? 가치 있는 걸 사야지. 그렇지. 가치 있는 걸 사지. 얘도 가치 있는 걸 사고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자본주의라서 사는 거야. 이때가 내가 투자를 한다는 그 시점이라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잖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자본주의에 산다는 사람 자체부터 이 사람은 뭘 갖췄어요? 삶에서? 이게 특이한 자본주의에 대해 산다는 건 이미 내가 돈의 개념보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개념보다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 어제 리바운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농구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전체를 봐라. 네가 이렇게 공격을 들어갈 때 상대 팀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내 팀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3점 슈터인지 아니면은 외곽인지 아니면은 골밑인지 이런 걸 알고 그걸 파악하고 네 머릿속에 농구 코트가 그려져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보려고 모든 기업을 다 봐야지. 그럼 모든 기업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가치가 있어. 왜? 다 오르거든. 다 올랐어. 뭐 2,000개를 보잖아? 다 올라. 삼성전자가 오른 게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다는 건 결국 전체를 보는 거고 전체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밸런스를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자본주의를 아는 사람은 이세에 살 수밖에 없고 밸런스를 갖출 수밖에 없고 밸런스를 가진 기업을 사는 거야. 근데 대중은 오를 것 같은 기업을 사죠. 우리 밸런스를 가진 사람이 다 전체를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봐야 균형을 맞추지. 시소를 전체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이게 어디게 올라가는지가 보잖아. 그래 미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렇잖아. 전체를 봐야 이렇게 밸런스를. 그러니까 CEO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야 이제 어느 거를 좀 더 더하고 어느 걸 뺄지. 포트폴리오도 내가 전체를 딱 봤을 때 거기에 비중을 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을 봐야 밸런스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멘토링 시간에서 하는 게 뭐야?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는 개인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워렌 버핏을 말할 때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냥 결과론적인 거야.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린아이들한테 밸런스가 없어. 소화 비만 장난 아니야. 계속 먹어. 어떤 아이는 계속 안 먹어. 극단적이야. 그 극단적인 거를 부모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아까 잠자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그 삶에서 밸런스를 찾아가느냐.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깨우친 자본주의 때문에 산다는 것부터가 투자의 개념부터 밸런스를 잡아가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잖아. 이 책에서도 우리는 투자를 왜 한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이 점을 그리는 사람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첫 선을 그리지만 아닌 사람은 오를 거라서 그리죠. 근데 투자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왜냐면 자본주의에 산다는 거는 전체를 바라보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인간이면서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인간이기도 해. 인간 자체가. 투기꾼이면서 투자자의 양면성을 갖고 가잖아. 그런 것도 많잖아. 불교. 어제 얘기했던 불교. 양면성이야, 인간에서. 나 혼자의 깨달음도 있지만 중생을 또 제도해야 돼. 이 양면성을 갖고 가잖아. 우리나라의 불교는 되게 재미있어. 혼자만 깨달으면 되는데 또 호국이야. 나라를 지켜야 돼. 불교는 사실 뭐예요? 수신제가 수신만 있잖아요. 가정이 없잖아. 치국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치국을 해. 불교 자체가.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이게. 우리나라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국의 개념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유명한 있잖아요. 우리 3.1운동 전에 33인의 민족 3인들이 모였잖아. 이게 다 종교인들이거든.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천도교야. 그 중에 한 명이 기독교들도 몇 명 있고 만에 한용운 선생이 불교도 있잖아. 근데 이 기독교의 학점 중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무슨 주장이 있었냐면 왜 우리가 3.1 운동을 하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또 어디 기독교 단체냐면 평양이야.
그러니까 평양이 그만큼 그러니까 북쪽이 상당히 종교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확 무시했던 사람이 손병이잖아. 손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없는데 무슨 종교냐 하면서 이 30상인을 종교가 다르다고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도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그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취급을 해야 된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유교적인 문명권이기도 한 것 같아. 유교 자체가 개인의 수양이기도 하잖아. 절제라는 게. 근데 그런 게 들어간단 말이지. 상당히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하여튼 밸런스를 잡아가는 인간이 여기서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오를 때 사잖아. 그래서 떨어지면은 일단 한 15% 떨어져요. 이게 확 떨어지진 않잖아. 하한가 가던가요? 잘 그렇진 않아. 가는 기업도 있는데 확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지. 왜냐면 이렇게 현대차를 사더라도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금 20점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여기서 산단 말이야. 대부분 사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확 떨어지진 않아. 그런 경향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떨어지면은 한 15% 떨어지면 15% 떨어졌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15% 떨어지는. 기다리. 아니 그쵸. 개인은 기다리죠. 대중은 어떻게 할까요? 더 사? 더 사. 더 산다니까?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서 역시 장기 투자야. 이때부터 이제 선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한 30% 떨어져요. 그러면 대중하고 개인은 뭐가 될까요? 대중. 이 과정을 나를 돌아가도 돼. 우리 15% 떨어지면 산 적 없으세요? 산다니까? 재무적 필부가 더 좋아. 30% 떨어지면 대중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 투자자는 한 번 또 매집을 들어갈 수도 있지. 50% 떨어지면 손절할까? 누나는 50%도 손절해요? 못하지. 못해! 난 못해. 아 진짜 못해! 누나 손절한다. 그거는 나 못해? 대단한 거야 진짜. 내가 100만 원이 그리고 손절할까? 손절도 안 돼 또 어떤 제가 손절 제가 50% 떨어지면 얼어.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있어. 뭐겠어요? 현실을 외면해. 외면한다니까? 현실을 이건 내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공포감이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두려워. 그 아까 뭐야? 암흑인 상태야. 그럼 뭘 찾아? 빛. 그리고 대출할 수도 있어, 맞아. 대출할 수도 있어. 빛을 찾아. 그래. 빛을 찾아. 그 빛이 뭐에서 올까? 무슨 빛을 찾을까요? 이때 50%딱 떨어지면 힘들잖아. 내가 지금 힘들어. 누구한테 기대야 돼. 뭐 정보를 찾아. 리딩. 그래서 리딩을 찾아서 리딩에서 또 털려. 무슨 말인지 알죠? 왜 털릴까? 여기서 또 몰라.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서 좀 모른다. 오른다. 이렇게 올라서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신이 되지. 리딩 하신. 돈을 더 받쳐. 근데 이렇게 바로 가던가요? 아니야. 이거 되게 이론적인 거야. 이게 다시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면은 리딩에서 털리고 또 이제 현실을 또 외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가 괜찮은 걸 샀다면 제자리를 보통 찾아가죠. 왜냐면 가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결국에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가치에 수렴하게 돼.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런 기간이 수렴하게 되면 수렴하는 과정도 중요해. 올라갈 때도 하나의 개인의 이게 심리야. 사실은 이게 심리의 삼각형이거든요. 심리의 삼각형. 나의 심리를 바라보는. 찍어서 샀어. 우리 투자자는 사지. 왜 살 수 있을까? 역사를 알아서? 그렇지. 역사를 알았어. 그래. 맞아. 왜 역사를 알죠? 50% 정도는 금융위기 때 정도. 그렇지. 왜냐면 밸런스에 잡히고. 또 뭐가 있죠? 그 전에 역사를 보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굴러온 역사를 알잖아.
지금 그러니까 삼각형의 연속됨을 알거든. 그러니까 이 시점이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떤 점인지를 보는 거야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때도 또 뭐를 봐요? 재무제표표를 보고 또 비전도 보고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형이 그 뭐 얘기했던 지표들도 보지. 환율도 보고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개인들은 여기에서 왜 빚을 쓰냐면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될까 여기? 여기서 왜 대출까지 갈까? 여기서 왜 몰빵을 할까? 또 아니, 몰빵이나 여기서 15% 사면은 현금이 제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사. 예측해서. 예측해서 예측했기 때문에 어. 개인이 그러니까 예측했기 때문에 못 산다. 왜 못 사냐고? 어. 50%대? 아까 역사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왜 안 되냐면 오를 때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이나 뭐 오를 때 들어오면 현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내일이 오르고 내일은 또 오르는데 계속 올라. 지금 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오를 때 들어와서 그래. 지금 들어오잖아? 지금도 회피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왜 못 들어와? 무서워서 못 들어와. 무서워서. 왜? 금리 올리신대잖아.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배웠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착각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버블의 시작이다라고. 이건 공부에 나와. 버블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다? 그러니까 버블이 이제 깨지는 과정이 첫 번째 금리 상승이라고 최진기가 말씀을 해. 배웠잖아. 왜 여기서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하면 욕심을 깔린 공부지. 여기 한 30%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그때쯤부터 뭐가 이제 기사가 떠오면서 이제 회생이 되면서 좀 이제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한 이쯤 오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쯤 와. 그리고 개인도 또 이쯤 와.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한 바닥 대비 한 60% 70% 오른 거야.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이것도. 일단 이 100%부터 100% 간다는 것도 압도감 때문에 사지 못해. 와, 어느 세월이 100%가. 왜 100%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여기서 어떤 기분이 들까? 딱 올라오면. 조금 남았다. 조금이면 이제 다 오른다? 원금 심리가 들어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졌을 때 나의 기분이 생각이 나거든. 원금 심리 올라서 이때 다 팔아. 그리고 나서 영원히 들어오잖아 시장에. 이게 근데 그래서 사실 투자자는 어디서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올라갈 땐 이런 데서 그냥 니들 많이 못 사. 왜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왜 가격 이때 이 시기에. 그래서 선생님이 투자자의 구간이 어디 구간이죠? 여기야. 올라갈 때. 투자자의 구간은 절대 밑이 아니야. 행운의 구간이라고 하지. 근데 그 행운도 결과론적인 행운이야. 투자자의 구간은 그러니까 투자자의 구간이라는 게 참 웃긴 거야. 투자자는 그래서 바닥을 살 수가 없어. 살 수는 있는데 그 바닥에서 그러니까 물론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감각적인 영역이고 투자는 그래서 투자자의 구간이 오히려 여긴 거야. 그래서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는 착각을 해서 여기에서 금액을 크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바닥만 찾겠지. 바닥만 찾겠지. 근데 바닥보다 더 나쁜 게 있어. 꼭지도 찾아. 바닥만 찾을까? 꼭지도 찾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팔아 이 사람. 여기가 꼭지일 것 같으니까 꼭지를 바닥을 찾았으니 꼭지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판다니까?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그래서 좌계감이 여기서 밀려와. 내가 지금 투자한 게 맞나? 왜 더 올라가잖아, 또. 가는 놈이 더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가장 힘든 구간이 사실 여기야. 내가 볼 때. 여기 힘들지. 빚을 많이 쓰면. 하지만 이때 돌아올 때 이 텀이 여기서 진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개인의 심리가 정말 모든 거를 좌우한다니까. 이게 심리의 삼각형이라서 이 하나하나의 심리를 내가 파악하면 올라갈 때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게 드는 거지. 올라갈 때 꼭지에서
누나 그러니까 모르겠어. 누나는 뭐 팔았을지 안 팔은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후회가 안 돼요? 대부분 다 올라가다 떨어지면? 후회 되지. 근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맞아. 그냥 봤잖아 이제. 그림은 그려줬잖아. 그죠? 근데 또 올라가는 것들은 또 다 다른 것 같아. 이게 바닥도 다 달라. 개인의 밑바닥은 다 다르잖아. 근데 올라가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엄청 그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올라가는 것도 내가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진짜 그러니까 바닥 연습을 잘하면 올라가는 것도 잘 되거든. 이 바닥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변동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현금을 컨트롤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각형을 이제 계속 돌리잖아. 돌리면 이제 원이 되잖아. 원이 되지 않아? 이게 계속 삼각형을 돌리면 이게 그 원을 만들 때 계속 삼각형 돌잖아. 그 안에 딱 원칙이 있는 거야. 원칙이 딱 중심이잖아. 모든 걸 이렇게 담을 수가 있지. 와우. 그래서 지구는 무슨 형이죠? 원이지. 모든 걸 담으려고 있으면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약대 들어갈 때 그 예상 그 면접 그 기출 질문 중에 하나가 지구는 왜 둥근가? 이게 내 약대 면접 기출 그거 문제였어. 뭐라고 답했어? 나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였어.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준비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준비했지. 결국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도 엄청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근데 우리 약대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런 거를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왜 고대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 질문한다니까 100% 떨어져. 100% 떨어져. 거기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나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그거였어.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를 계산하시오. 그거 유명한 문제. 그거 우리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 뭐로 나온 줄 알아? 우리나라의 문방구점 개수를 계산하시오. 들어본 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질문들을 내가 파악하고 나는 게 그게 사고력의 능력인 거지. 그런 사람만이 진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과학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닌 거 같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창의력 면접방이거든요. 그 면접방이 있어요. 창의력방이 있는데 창의력방에 교수님이 2분 계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인성을 봐. 그 인성방이 또 따로 있다. 근데 인성을 보셔. 인성을. 이게 참 웃긴 거야. 왜냐면 당황했을 때 그 사람의 제스처를 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적인 리더라는 거는 물론 그 어떤 괴짜 같은 과학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대학에서 인성을 근데 인성이 기반이 되는 거지. 기반.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되게 재밌는 일화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창의력방을 들어간다고 해서 면접을 볼 때 뭐 지성방을 들어가거나 그것도 웃기시거든. 방 이름이 다 있잖아. 한다고 해서 인성을 버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고등학생들 착각하잖아. 창의력은 창의력만 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그거 어떻게 대답을 다 잘해. 그러니까 패닉이 와. 난 떨어졌다. 여기서 다 망해. 그래가지고 인성방에서 다 망해. 근데 인성방도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괴감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 그때. 그거 되게. 근데 나도 나올 때 있잖아. 막 이상한 말만 하고 나와. 진짜 내가 들어도 이상한 말만 하는 걸 내 자신을 봐. 그리고 나오면서 떨어졌다라는 마음으로 해. 하지만 마지막 방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래도 막 어떻게든 해야겠다. 잘 조리 있게 말해야겠다라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리 없는 말을 하더라도 다음에 꼭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왜 왔지 모르겠어요. 원을 이제 이게 만드는 과정. 상이 없다. 상이 없다. 삼각형을 쫙 그려서 그 기업마다 삼각형이 다르고 그게 다르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삼각형을 잘 그려서 나만의 중심이 원을 그려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 그 시세의 원리가 다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이제 전달해주는 메시지였고 참 어려워요 이 삼각형. 왜냐면 이제 삼각형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자면 이렇게 계속 까여야 되잖아. 모서리가 까여야 되잖아. 이게 튀어나온 삼각형도 까여야 되잖아. 내가 틀리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틀렸다는 거. 맞았다는 것도 증명하지만 그만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손실 중에서도 내가 인정해야 되는 손실이 있어. 근데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 아니면 계속 가더라고. 그게. 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손실 있잖아. 그 좋은 손실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막 붙이잖아. 돈을 벌면 투자고 돈을 잃으면 투기인데 내가 거기서 결과론적인 그 말을 가지고 과정에다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돈을 잃었으니 내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못 팔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투자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물론 그렇게 파는 순간 그거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인정하는 기업을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더는 순간 올라. 그때만 그럼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될 걸. 아니야. 내가 들고 갔기 때문에 내가 팔았기 때문에 올랐던 거를 느낀 게 많아서 내가 틀린 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게 좀 더 쌓이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실수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한 적이 있어. 실수를 그만큼. 실수가 내려간 만큼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수철이 짜부러지는 것만큼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얼마나 나중에 큰 실수를 할까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실수는 계속 연속이 되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수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또 선생님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뭐요? 실수가 무슨 습관이냐고. 계속 왜 실수 안 해도 되는 실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안 해도 되는 실수 안 해도 되지. 하지만 해야 되는 실수도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실수도 있다고. 선생님도 가끔 이런 얘기 인간이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대3처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선생님의 말이라는 게 고전처럼 여긴다면 뭐 실수가 되는 거지. 되고 나서 그걸 통해 내가 배워가는 거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 아닌가? 우리는 원하는 거를 동그랗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라는 왜냐면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건 어. 원칙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 안에서 이게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벗어난 걸 내가 인정해야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이 원이 여기서 굳히면 안 돼. 그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수준을 알아야지. 내가 이걸 깎는 게 내 원칙의 수준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포섭해가지고 이 원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수준이냐, 그건 내가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내가 안 되면, 근데 나는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많아서 나는 이 정도는 되지. 안 깎았어. 이 정도였던 건데 이걸 안 깎은 거야. 깎아야 더 큰 원으로 가지. 그렇지 않겠어? 처음부터 막 눈사람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 처음 작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 눈사람이라는 건. 우선 인식하는 거 자체가 그치? 그거를 인지하고 그 작은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걸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원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난 100억짜리를 짜는 것도 맞지만 사실 나는 사이즈가 10억인데 10억도 크죠? 100억짜리를 짜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인사이트도 안 나오는 거야. 선생님은 100억짜리를 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난 100억이라고 생각이 짰어. 아니었던 거지. 10억짜리를 운용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니면 1억을 가는 거야. 내 수준에 맞고 내가 평가금이 내 수준이라는 건데 100억짜리를 하려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진 거지. 뭐 처음부터 100억짜리를 짤 수 있는 사람이 있지. 근데 난 안 됐던 거를 안 거야. 안고 근데 난 아까 말한 것처럼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는 삼각형을 그려가요. 삼각형도 크기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삼각형은 그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00만 원밖에 못 샀어. 더 샀어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삶이 바뀌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삶이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바뀌긴 바뀌는데 그 사이즈는 다른 거. 삶이 그 방향성이 바뀌긴 바뀌는데 이제 완전 달라지진 않지. 투자를 하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